촬영하게 된 체육교사 김시영, 신일섭, 김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과제형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영상 및 수업을 제공하다가 오늘은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출연해서 수업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어색하시죠? 네. 많이 어색하시지만 우리 보는 학생들도 많이 어색하겠지만 오늘 내용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또 다음 우리가 학교에 나오는 주간에도 실시할 내용들이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로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운동과 건강 이 수업에서 지난주에 선생님들 팝스 측정하셨죠? 네,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마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측정해 보니까 네. 기록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 썩 좋지는 않았죠. 네. 우리가 체육 시간에 많이 또 이렇게 터치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요, 본인 체력의 수준을 알고 내가 왜 이런 체력을 갖게 됐는지, 내가 왜 우수한지 미흡한지, 어떤 나의 생활 습관 때문에, 나의 식습관, 또 나의 운동 습관, 어떤 습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빠졌는지를 한번 자기가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팝스 기록들을 위주로 작성을 해보고 이 기록을 보고 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보고 내가 우리 나라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 같은 동학년 중에서 내 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럼 나의 체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의 운동을 어떻게 계획해야겠다 라는 활동들을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생님들이랑 같이 구성한 학습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우리가 측정했던 이 체력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왕복 오래 달리기는 이제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악력, 그다음에 제자리 멀리 뛰기, 그리고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리고 키와 몸무게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지난 수업 시간에 측정했던 팝스 기록을 여기에 넣어보고 본인의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해볼 건데, 일단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제 기록을 바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뭐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지만 지금의 능력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섭쌤하고 악력기 사용 테스트를 하면서 적어보니까 제가 악력이 한 6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시네요. 힘은 엄청 센 것 같은데 이따 그 측정 값의 등급을 표시해 보면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고3 기록의 기준으로 등급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력 60이면 2등급이네요. 1등급이 안 되네요. 2등급밖에 안 되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60이면 엄청 센 건데.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기계가 좀 빡빡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학생들도 이걸로 측정을 하니까 60 나오고요. 제자리 멀리 뛰기가 제가 예전에는 저도 뭐 대학 때나 20대까지만 해도 한 280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230 정도 나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더 뛸 수는 있는데 이제 무릎도 좀 아프고 착지할 때 체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세월이 야속하네. 허리가 좀 다치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최대 전류로 뛰면 허리를 다치더라고요. 이제 조심해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건강 정보 방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여서 230 정도를 기준으로 뛰고 있습니다. 시범 기록을 230. 아마 남학생들이 평균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학생들도 그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그러면 230이면 고3 기준으로는 3등급이네요. 그러네요. 우리 고3들 제자리 멀리 많이 해야 되네요. 3등급.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가 몸매가 완벽해 보이지만 뱃살이 좀 있는 관계로 많이 좁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10cm 정도. 그것도 좀 늘린 겁니다. 좀 늘린 거고
10cm. 그러면 앉아있는 앞으로 굽히기 10cm면 3등급이네요. 3등급. 이 3등급. 1등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는 이제 키 몸무게를 입력해 볼게요. 키 몸무게는 제가 키는 미터 단위로 입력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75거든요. 제가 1.75. 그리고 몸무게는 현재 85kg입니다. 몸에 좀 근육형 지주라 근육이 지방보다 무거운 거 아시죠? 네네. 그래가지고 좀 몸무게가 제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BMI 지수로는 27.8. 네, 여기 밑에 보면 BMI는 27.8이면 비만. 비만이 나오시네요. 비만이 나옵니다. 근데 운동한 사람들은 원래 좀 과체중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우리 종이 길어요, 저희 학교가. 어렵게 종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거 BMI는 어느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그냥 사람을 기준을 개인별로 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그냥 통계에 의해서 이 정도면 비만이더라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 사람의 그 근육 양과 이 지방의 양을 실제로 구분하는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비만이더라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비만인가 아닌가는 더 정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 BMI 수치는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잖아요. 혹시 네. 킬로그램이 많이 나가도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근육이 많으면 그렇죠. 무겁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 뭐 건강이 약하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정확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다 몸무게가 비슷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누구도 저기에 넣었을 때 비만이라는 글자가 안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네. 하지만 우리 일석쌤이 키가 좀 커가지고 벗어날 수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비만이라는 글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는 키의 제곱을 몸무게로 나눴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눴다. 해서 보통 통계학적으로 이 정도면 비만이더라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3등급이죠. 네. 그래서 3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을 적으면 일단 우리 왕복 오래 달리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네. 예상 해볼까요? 횟수를 한번 네. 제가 작년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봤어요. 아, 제가 그렇구나. 100회 정도를 뛰더라고요. 우와. 아직 네. 심장과 폐가 살아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우리 고3 기준으로 100회면 1등급. 1등급. 유일한 1등급. 1등급. 아직 살아있네. 그러니까 심폐지구력 아직 살아있지만 근력과 유연성 이런 거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아주 우울한 40대. 네.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다양한 등급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표시한 겁니다. 네. 맘먹 가면 다 하죠. 네. 그럼요. 인정? 이해합니다. 인정. 이해 말고 인정. 이해 말고 인정. 인정을 바라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인정? 인정합니다. 예. 그래프가 네. 너무 이렇게 하트 모양인데. 하트 모양. 의도하신 거 네. 아니죠, 선생님? 학생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 아, 네. 네,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도 자동으로 표시가 되니까요. 특별히 이 데이터가 왜 안 써지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그 등급의 단계가 1단계가 1등급이 안으로 들어와 있고 또 5등급 나쁜 게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좁을수록 현재 좋은 거예요. 네. 퍼짐의 정도가 네, 좁을수록 좁을수록 좋다. 네. 아. 넓을수록 내가 체력이 좀 떨어지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좋은 지적. 네, 하셨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정보네요. 네네. 다음은 여기 보시면 기초 대사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대사량도 원래 이 대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렇죠.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우리는 대충 이 정도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는 그런 대충 값을 갖고 할 네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자들은 체중 곱하기 1.0 곱하기 24를 하면 본인의 기초 대사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체중이 85잖아요. 85 곱하기 24는 85 곱하기 24를 하면 2040 정도가 제 기초 대사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대사량은 이것도 이미 선행 연구에서
기초 대사량 곱하기 0.7배 정도로 하면 하루의 활동 대사량이 되더라. 그냥 이 하루는 평범한 하루겠죠. 정보만 하고. 운동하지 운동을 않은? 막 하는 하루가 네.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활동 대사량이 0.7배. 그러면은 저는 수식을 할 줄 알아서는 이거 곱하기 0.7 그러면은 이렇게 1428 칼로리가 제가 그냥 살아 숨쉬고 하루를 보내면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가 1428 정도를 소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루에 총 소비하는 활동량, 내가 기초 대사량은 그냥 내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소비하는 양량이고, 그렇죠. 활동 대사량은 내가 그냥 일상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이 정도 소비하더라. 해서는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을 하면 나의 총 대사량이 나옵니다. 하루에 3,468. 3,468. 네, 그냥 대략적인.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날에 대사량이 3,468이 나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뭘 먹고 사냐를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소비하는 열량은 3,468인데 내가 보통 먹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제 식단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뱃살로 인해서 유연성이 잘 안 나오고 체중으로 인한 재물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해서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실천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먹는 걸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침을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도시락. 네, 간편식품으로 오는 그게 한 400kcal가 됩니다. 400kcal. 네, 그래서 간편 도시락. 간편 도시락. 는 이게 400kcal가 되고요. 점심은 우리 이상하 선생님이 해주시는 우리 학교 급식을 아주 네. 맛있게 정량에 맞게끔 듬뿍 먹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던데요, 선생님? 아니 그 식판에 나와 있는 정량만큼, 딱 예시된 정량만큼만 먹고 있습니다. 그게 정량이었나요? 다이어터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천 영종고등학교 우리 영양교사 이상한 선생님께서 항상 급식에 대한 오늘의 식단을 올려놔주세요. 아, 이런 게 있었네요. 네. 오늘 촬영일이 3월 16일 점심 식사 이렇게 먹었죠, 제가. 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보면 오늘 총 먹은 것들이 나오고요. 정량으로 먹었을 때 에너지가 1139kcal가 나옵니다. 네.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여기에는 급식, 저는 정량. 오버하면 좀 더 너무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정량을 먹었다고. 제가 아까 본 바로 한 2,000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오해시고 정량하면은 2039인데 제가 좀 써서 그러면 1140 정도 네. 내가 먹지 않았나. 네. 이것도 어차피 각 개인마다 말씀하셨듯이 푼 양도 다르고 그렇죠. 또 푼 것 중에서 남긴 것도 있고 다 먹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자기가 먹은 것을 화학으로 태워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열의 양 뭐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어렵죠. 네. 우리 이상한 선생님이 준비하신 정량에 대한 칼로리가 이미 구해져 있는 게 있으니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미래일이라서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저녁마다 이렇게 만찬을 해서 드신다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김치찌개에다가 라면사리를 넣어서 먹었어요. 네. 그럼 거의 부대찌개인 거죠. 네. 부대찌개 고기가 들어가고 김치찌개처럼 빨간 국물에 라면사리 들어가서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찌개 그리고 공깃밥. 한 공기 드셨어요? 한 공기 드셨어요? 예. 네, 한 공기. 네. 정량을 제가 추구하기 때문에 정량 주고. 그래서 부대찌개 공깃밥 하면 우리 네이버에 가서 이런 칼로리 계산기를 치면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시면 되는데 공깃밥 하나 300kcal에
김치찌개 209kcal, 부대찌개 340인데 제가 많이 들어있는 김치찌개 먹기 때문에 네. 부대찌개 가깝습니다. 네. 부대찌개 먹으면 640칼로리. 그러면은 두 개 합치면 거의 두 개 합치면 이제 640kcal네요. 거기다 반찬들을 먹었잖아요. 네네네. 반찬들 먹으면 한 그것도 1000kcal 먹지 않았나. 그래서 반찬 하면 1000kcal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총 하루에 먹은 킬로칼로리 수가는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해보면 2540 킬로칼로리를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활동으로 3468을 제가 썼는데 2540 먹었으니까 저는 살이 빠져야 정상이죠. 마이너스가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저께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하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만 마셔도 찌는 저의 살은 저희가 관광한 게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저희가 간식을 먹는 게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없습니까? 순간은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떡이 막 나오고 네. 네. 그런 걸 좀 먹는 게 있네요. 저뭐 비스킷 먹은 거나 네. 커피 한 마이쮸. 더 먹고 그죠? 마이쮸요? 마이쮸. 아니 사무실 마이쮸가 있는 거야. 네네. 상큼하게 한번 먹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면 먹은 양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활동하면서 쓴 양에 비해서 내가 많이 먹고 있는가 적게 먹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체중 증량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 표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운동 말고도 음식 조절만으로도 살이 빠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운동 없이 내가 하루에 3000칼로리 이상을 소비한다. 그러면 그 이하로 내가 먹으면 음식으로 인한 살찌움은 해소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어떤 일반적인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수한 체력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체력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하라고 제가 공란을 받았어요. 왕복 오래 달리기는 무슨 체력 요소인지, 네. 악력은 어떤 체력 요소를 측정하는 종목인지, 제자리 멀리뛰기는 어떤 체력 요소를 측정하는 요인인지, 관자 윗몸 앞으로 굽기는 어떤 체력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인지 저는 아니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죠. 네. 제가 지금 하시면 되는 거. 이거 말을 하려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수한 체력 요소는 1등급, 2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내가 우수한 건 어떤 체력 요소들이 있는지, 남들에 비해서 3등급 이하, 4, 5가 나오는 것들, 그렇죠. 어떤 게 미흡한지, 그리고 그 3등급도 내가 끌어올려서 2등급 만들고 싶으면 미흡한 걸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운동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체력 요소를 키우기에 적합한 운동들은 뭐가 있는가를 찾아서 여기다 좀 적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수한 이유, 내가 이게 왜 우수할까? 아무래도 내가 계단을 많이 타고 집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하체 근력이 좋더라. 내 남들보다 제자리 멀리뛰기가 좀 잘하더라. 이런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조깅을 좀 즐겨 했더니 내가 심폐지구력이 남들보다 좋더라.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미흡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늙음? 나이들은?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체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해당하는 네, 거고, 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는 거, 활동하지 않는 거. 그냥 그렇죠. 귀찮아하는 네. 거,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휴대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세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활동이 줄고, 또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외부 활동을 자제를 정부에서나 학교에서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엄청 또 줄었죠. 이제 아까 우리가 식습관을 한번 살펴봤지만, 식습관에서 또 이제 자기 기본 칼로리보다 많이 먹는 경우, 그렇죠. 비만으로 인해서 체력이 줄었을 겁니다. 또 생활 습관으로 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당량 하루에 8시간 정도까지 잤을 경우에 컨디션 유지가 쉽고 체력 유지하기가 쉬운데, 잠이 불규칙하면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스트레스 변화에 의해서 살도 찌고 이렇게 몸이 체력이 많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잠을 잘 때 10시에서 2시 사이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많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나오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깨서 게임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의 체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총평으로 우리가 지금 체력의 상태를 알아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그걸 인해서 어떤 게 내가 좋고 그 좋은 이유는 뭔지, 어떤 게 나쁘고 그 나쁜 이유는 뭔지를 살펴봤고, 그것들을 총평으로 나의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 생활 습관에서 체력 저하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요즘에 휴대폰 사용이 많은 이 생활 습관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해결 방안이 뭐겠어요? 이 휴대폰 생활을 좀 안 하고 그 시간에 좀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든지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면 습관이 안 좋아져서 내가 컨디션이 많이 다운돼 있고 힘이 든다면 좀 잠을 늘리는 해결 방안. 그리고 식습관은 아까처럼 공깃밥 2개 먹지 않고 하나 먹고 라면사리 안 넣고, 그렇죠. 네, 간식 짬짬이 안 먹고, 그렇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의 저하된 체력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의 총평을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개인 학습 평가, 학생 체력 평가 학습지를 작성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뭐 특별히 어려운 점도 없고 데이터 네. 있는 대로 그대로 넣어주시고 본인이 생각한 우수한 점, 미흡한 점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 네. 어려울 게 네, 없죠. 네.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2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체력 상태와 이 나쁜 체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가 생각해 봤잖아요. 네. 그에 맞춰서 이제 타바타 운동을 우리가 창작해보는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옆에는 우리가 창작할 공간이고요. 네. 우측에는 예시입니다. 예시. 저희가 타바타 운동 온라인 수업에 올라갔던 그 운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내 체력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 목적을 정하시는 거예요. 운동 목적을 보시면 자세 교정, 체지방 감량, 체력 향상, 정서 조절이라는 4가지 목적으로 제가 한정을 해놨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2단원 운동과 건강 관리라는 2단원과 같은 카테고리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운동을 통해서 자세를 교정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갖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하시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체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목적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이 있고 굉장히 이 사회적 활동이 없어서 심심하고 재미없는데 내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찾아야겠다라는 목적을 하나 잡으시면 돼요. 저는 볼 거 없이 체지방 감량으로. 네. 그 다음에 운동의 목표는 이 목적을 구체화하는 어떤 목표를 정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단기적 목표가 5kg 감량입니다. 5kg 감량을 하기 위한 이제 운동을 창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밑에 내용은 학생들한테 제시한 내용을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핑 잭부터 8번째 사이드 니업까지 구성을 했어요. 이 8가지를 구성하는데 기초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수행평가 기준안에 보면 첫 번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포함해라. 준비 운동의 개념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준비 운동은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체온을 1도 정도 올려서 몸에 이제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 그 정도가 돼서 근육이랑 관절이 준비되면 완벽한 준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워밍업, 웜업이라고 하죠. 웜업 하고 다른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신체 활동 범위를 늘려주는 거죠. 관절의 활동 범위, 근육에 늘어날 수 있는 범위들을 좀 더 가동 범위를 넓혀줘서 운동을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는 준비 운동을 1번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점핑 잭이라는 활동으로 좀 이렇게 몸에
체온을 올리는 동작을 구성을 했고요. 네.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4가지 이상의 운동 부위를 정하라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점핑잭 전신 운동이고요. 푸시업, 흉근, 우리 가슴 부위의 근육에 대한 운동이고, 힐터치 복근, 플랭크 복근, 그리고 스쿼트 하체, 마운틴 클라이밍 전신, 런지 하체, 사이드 니어 복근 해서 전신, 흉근, 복근, 하체 등의 4가지 부위를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뭐 한 부위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이건 수행평가 기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가지 이상의 어떤 운동 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겠죠. 네. 다음은 이 체력 요소로 나와 있는데, 이 운동이 어떤 내가 목적으로 하는 운동인지, 심폐지구력 향상인지,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인지, 그 안에 보시면 순발력 향상을 위한 버피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 아니면 자세를 향상하기 위한 코어 운동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 무에서 뭔가를 창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우리는 정보 검색이 가능한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타바타라고 치시거나 맨몸 운동이라고 치시면 무수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진짜 너무 잘하는 분들의 그 영상들이 많죠. 거기에 내가 선생님이 제시한 이 8가지와는 다른, 같지 않은 동작으로 나의 운동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이 8가지 외에 뭘 찾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저거 왜 어떻게 더 찾아?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유튜브에 타바타 혹은 맨몸 운동 이라 치면 정말 여러 가지 운동이 엄청 나옵니다. 많습니다. 네. 창작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겠네요. 이게 창작이라고 하면 어떤 동작을 개발해서 하는 게 네. 그런 창작이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창작입니다. 한 가지 운동은 검색이죠, 검색. 정보 검색을 해서 이게 적합하겠구나를 판단하고 그게 나의 운동 목적과 목표에 딱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전체가 창작품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창조보다는 자기 운동 그 몸 신체에 맞는 조합, 그쵸. 운동의 조합, 조합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구성. 편할 것 같아요. 네, 구성. 조합 구성.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왜 하는지, 왜 선정을 했는지. 저는 보시면 점핑잭 준비 운동을 해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서히 심박수를 늘릴 수 있도록 가볍게 실시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 주의사항, 네. 뭐 실상의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중요한 뭐 그런 점에 관련돼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운동을 하다가 여기 이제 스쿼트 같은 게 보면 앉았을 때 무릎이 앞꿈치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구부리는 다리의 각도에 의해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너무 많이 나가면 무릎에 그 압박이 가해져서 무릎이 다칠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네이버에 그 운동에 대해서 치면 뭐 구구절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럼요. 이 우리 사회 전문가들, 이 생활 운동의 전문가들이 써놓은 블로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적어 주셔서 내가 운동할 때 잊지 않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료들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내가 이 운동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공부를 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생 체력 평가지를 작성한 것과 운동 계획표를 작성한 걸 가지고 저희가 수행 평가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과정이죠. 그렇죠. 내가 또 이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자신의 건강 및 체력을 평가해보고 그에 맞는 운동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실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획 수정하겠죠. 내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체력이 이만큼 향상됐어. 그러면 더 나은 또 무언가를 위해서 목적을 바꾸고 운동을 수정하고 또 다시 계획하고 또 운동을 실천하고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이클을 한번 경험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든다고 해서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네.
언제든지 이제 우리 몸이 변하니까 아까 늙음을 말씀하셨듯이 나이 먹을수록 체력의 상태도 변하고 건강의 상태도 변하고요. 성별, 뭐 인종, 그렇죠. 나이 이런 것에 따라서 체력 수준이 다 다르니까 네. 나에게 적합한 걸 한번 계획해보고 실천해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트레이닝을 해주는 퍼스널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런 맞춤형 운동을 그렇죠. 네. 만들고 실천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인바디 측정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측정해서 나의 근육량과 뭐 지방의 양까지 알고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학생 수는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바디는 아직 측정하지 않았고 이 체력 평가 요소로만 학생 체력 평가 팝스로만 네. 측정한 점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걸 하시면서 한번 내 신체를 단련시켜서 좀 변화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수업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가끔 왜 그 TV에 몸짱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렇죠, 그렇죠. 해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천하면 저렇게 될까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그리고 운동 시간이 공부 시간이나 이런 거에 항상 쫓겨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타바타 운동이 좋은 게 4분을 운동을 하지만 그 20초간 운동을 할 때 횟수를 많이 하고 고강도로 실시를 하면 1시간 이상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4분을 투자해서 나도 몸짱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되게 온라인 첫 촬영인데 뭐 네. 소감 한 말씀. 아유, 저 원래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말을 많이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선생님. 저도 너무 어색하고 지금 그런데요. 점점 좋아지겠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서 못 만나고 이렇게 온라인에 만나는 점 아쉽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타바타 운동이라는 것을 해보면서 좀 더 건강한 우리 영종고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학생 체력 평가 및 운동 계획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이 촬영이 잘 야, 근데